네, 안녕하십니까. 이미지 처리 및 분석 제4강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사실은 챕터 4의 파트 2니까 5강이 되겠습니다. 지난 파트 1에서는 Fourier 트랜스폼을 이용한 이미지 처리 및 분석에 있어서 우리가 어떠한 이론적인 근거를 가지고 이 이미지 처리의 기능에 다양한 기능들을 우리가 적용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다소 전반부가 수학적인 내용에 치중이 되어 있었다면 후반부 파트 2에서는 그러한 이론의 근거를 두고 우리가 어떠한 기능들을 실질적으로 구현해 볼 수 있을지에 대해서 몇 가지 사례를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가 다루고자 하는 이미지는 2차원 불연속 함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픽셀로 이루어져 있는 일종의 매트릭스가 되겠는데요. 그 매트릭스의 성분들은 다 정수 번째의 인덱스를 가지고 있죠. 따라서 보통 우리가 인식하고 있는 이미지들이 연속 공간상에서 주어져 있는 시그널들의 집합이라고 한다면 컴퓨터가 인지하는 이미지들은 디지털 이미지이기 때문에 애초에 연속 공간상에 있었던 함수의 정보를 불연속 공간으로 다시 샘플링해서 얻은 그런 불연속 함수를 변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를 위해서 우리가 불연속 샘플링과 알리아싱이라는 이론을 저번에 배웠고요. 파트 1에서 배웠고 그를 통해서 예를 들어서 이제 Fast Fourier Transform 같은 그런 이산 공간에서의 Fourier Transform 엔진을 우리가 배운 바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미지들을 변환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지난 챕터 3에서 배웠던 공간 필터링, 특히 컨볼루션 방식의 공간 필터링을 우리가 Fourier Transform에서도 같이 다룰 수 있다는 것을 한번 보고자 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저희가 먼저 사례로 들 것 중에 하나는 바로 이러한 필터링 함수가 되겠습니다. 필터링 함수라고 할 때 저번에는 일종의 원래 원본 공간에서의 이미지를 필터링하는 함수에 대해서 다뤘다면 Fourier 트랜스폼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필터링 함수들은 다 역공간에서 이루어져 있는 시그널들에 대해서 특정한 함수를 가지고 필터링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가장 우리가 먼저 손쉽게 알아볼 수 있는 필터는 바로 이런 로우 패스 필터, 하이 패스 필터를 구현할 수 있는 헤비사이드 펑션이 되겠습니다. 지난 파트 1에서 헤비사이드 펑션을 우리가 얘기를 할 때 중심으로부터 어느 정도 이렇게 원을 그리면서 일정한 거리 이내에 들어오는 시그널들을 1로 보고 일정한 거리 바깥에 있는 시그널들을 예를 들어서 0으로 본다든지 반대의 경우라면 일정한 거리 바깥에 있는 시그널을 1로 보고 일정한 거리 안에 있는 시그널들을 0으로 보는 그런 필터를 만들 수 있음을 지난 파트 1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특히나 이렇게 일정한 거리 안에 들어오는 시그널들을 1, 그것을 밖에 있는 것을 0으로 놓는 이런 바이너리 필터를 로우 패스 필터라고 하고요. 반대의 기능을 하는 필터를 우리가 하이 패스 필터라고 합니다. 로우와 하이라는 말이 붙은 까닭은 이 u제곱 곱하기 v제곱, 즉 역공간의 변수들이죠. u제곱 곱하기 v제곱, 즉 중심으로부터의 거리, 여기다 스퀘어루트로 씌우면 중심부터 거리가 되죠. 중심으로부터의 거리가 먼 것을 0으로 놓기 때문에 중심으로부터 거리가 짧은 시그널들만 통과시킨다 라는 뜻에서 로우 패스 필터가 되는 거죠. 로우가 되니까요, 값이. 하이 패스는 반대가 되겠죠. 중심으로부터의 거리가 충분히 먼 시그널들만 우리가 바이너리 처리를 해서 이렇게 통과시키겠다는 의미가 돼서 하이 패스 필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우 패스 필터와 하이 패스 필터는 정확하게 이 거리가 D보다 크냐 작냐를 가지고 정확하게 나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D보다 크냐 작냐를 가지고 나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일종의 로우 패스와 하이 패스를 나눌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물론 이런 패스를 성립하게 하는 기준을 여러 가지로 넣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나와 있는 것은 여기 D0 하나만 나와 있죠. 어떤 스레시홀드 밸류 하나만 나와 있는데 스레시홀드 밸류를 여러 가지 놓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가지고 1 이렇게 놓을 수도 있지만 이 1을 0.9, 0.8, 0.7 이런 식으로 어떤 확률을 우리가 주는 방법도 있겠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나중에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이제 우리가 Fourier 트랜스폼을 이용해서 이런 하이 패스와 로우 패스 필터링 같은 것들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 그 결과물들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가장 왼쪽 위에 나와 있는 그림은 오리지널 그레이스케일의 이미지가 되겠습니다. 이 이미지를 Fourier 트랜스폼을 한 다음에 그 Fourier 트랜스폼한 값에 절대값만 넣고 보면 이러한 역공간에서의 이미지가 나옵니다. 로우 패스 필터라는 것은 이 중심으로부터 해서 어느 정도 일정한 거리 안에 있는 시그널들만 통과시키겠다는 거니까 이러한 필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요 중심으로부터 특정한 거리 안에 있는 시그널들만 1로 보고 나머지들은 0으로 보는 것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1을 1로 다 대체를 할 수도 있겠다는 뜻이 아니고요. 여기 있는 이 절대값에다가 그냥 곱하기 1, 즉 절대값을 보존하겠다는 뜻이고요. 바깥에 있는 것에다가는 절대값에다가 0을 곱한다는, 그래서 완전히 다 깜깜해졌죠. 까맣게 됐죠. 여긴 다 0이라는 뜻이 된 겁니다. 이 상황에서 다시 이것을 역변환을 하면 이렇게 로우 패스 필터가 된 그림들이 나오게 됩니다. 보시다시피 어떤 세세한 주기를 가지고 있는 친구들, 세세한 주기를 가지면 가질수록 역공간에서는 점점 먼 거리가 되는데, 세세한 주기를 가지고 있는 시그널들이 다 사라져 있기 때문에 이런 엣지 부분에서의 이런 정보들이 많이 사라진 것을 여러분이 보실 수 있을 겁니다. 반대로 하이패스 필터가 되는 경우에는 중심으로부터 어느 정도 일정한 거리 이내에 있는 시그널들을 거기다 가중치를 0으로 놓기 때문에 그 안에 있는 시그널들은 모두 0이 되고요. 바깥에 있는 시그널들에 대한 가중치는 1이 되기 때문에 바깥에 있는 시그널들은 모두 보존이 됩니다. 이 상황에서 이렇게 필터가 된 시그널, 이 역공간에서의 시그널을 역변환을 하면 이렇게 하이패스 필터가 된 시그널들이 나오게 되고, 보시다시피 하이패스 필터가 된 시그널에서는 원본과 굉장히 유사한 엣지 정보들이 보존이 되는 것을 여러분이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 이유는 즉슨 이런 엣지 정보들은 정보가 변하는 주기가 굉장히 짧기 때문에 역공간에서는 굉장히 거리가 먼 시그널에 해당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결국은 어떤 이런 시그널들이 변하는 그런 특정 길이 혹은 특정 주기가 짧으냐 아니면 기냐에 따라서 로우 패스 필터를 통과할 수 있느냐 아니면 하이 패스 필터를 통과할 수 있느냐가 결정이 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원리를 가지고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왼쪽에 있는 것은 이제 어떤 원본 이미지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것을 투디멘셔널 FFT, 즉 트랜스폼을 한 결과가 이렇게 됩니다. 맞죠? 여기도 이제 절대값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 ILPF라는 것은 아이디얼, 즉 이건 이제 계단형이라는 뜻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헤비사이드 펑션 같은 것이죠. 아이디얼한 로우 패스 필터링을 줄여서 우리가 ILPF라고 합니다. 그런 ILPF를 통해서 필터링된 가중치가 붙은 여기 중심에 있는 아주 일부 영역만 남겨놓게 되고요. 얘네들을 다시 인버스 트랜스폼을 하면 이런 식으로 이런 엣지 정보들이 많이 사라진 블러가 된 이미지들이 나오게 되겠고요. 여기서 여러분이 눈여겨보셔야 되는 특징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런 사물, 피사체의 이런 바운더리를 따라서 약간 이런 물결 무늬 모양 같은 것들이 나오고 있죠. 이런 물결 무늬가 나오는 까닭은 애초에 우리가 필터링 했을 때 이런 가중치가 변하는 것이 계단형 함수로 바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계단형 함수로 바뀐다는 것은 다시 말씀을 드리면은 헤비사이드 펑션에서 저번에 1파트 1에서 말씀드렸던 것이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이런 수직한 어떤 이런 윈도우들을 우리가 프레임 트랜스포머 할 경우에는 싱크 함수 형태로 바뀌죠. 그래서 결국 물결, 감쇄 진동하는 함수가 되죠. 그래서 이렇게 감쇄 진동하는 것들이 이 피사체의 바운더리를 중심으로 퍼져나가는 것처럼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즉 이렇게 감쇄 진동하는 형상의 이 이미지들이 이렇게 어떤 리플 모양, 즉 물결 모양으로 나타나는 까닭은 애초에 우리가 지금 필터로 쓰고 있는 이 아이디얼 로우 패스 필터 혹은 헤비사이드 펑션 기반의 필터가 계단형 함수로 정확하게 수직선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반대로 얘기하면 이런 물결 무늬가 나오지 않게 하려고 그러면 그렇게 깎아지른 듯한 절벽 모양이 아닌 부드럽게 연속적으로 변하는 프로파일을 가지고 있는 필터 함수를 쓰면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역할에 대해서는 나중에 또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컷오프 랭스를 조절하면 어떻게 될까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당연히 우리가 컷오프 랭스를 점점 늘리면 늘릴수록 원본 이미지에 점점 가까워지게 되겠죠. 컷오프 랭스를 너무 좁게 가져가게 되면 많은 정보가 사라져서 보시다시피 무슨 그림인지 전혀 알아볼 수 없는 이미지가 나오고, 컷오프 랭스를 많이 가져갈수록 원래의 이미지와 거의 유사한 이미지로 점점 회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만, 여전히 깎아지른 듯한 이런 수직 타입의 필터를 가지고 있을 경우에는 이런 리플들이 생기는 것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이해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럼 이것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을 또 생각해 봐야 되겠죠, 나중에. 하이패스 필터도 사실 마찬가지입니다. 하이패스 필터 역시 계단형 함수이기 때문에 리플이 생기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만, 다만 하이패스가 된다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엣지 정보들을 살릴 수 있는 장점이 있다는 것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엣지 정보에서 시그널들이 급격하게 변하는 그런 부분들을 로우 패스에서는 잘 잡아내기 힘들었지만 하이패스에서는 어느 정도 잘 잡아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엣지를 정확하게 필터링할 수 있는 그런 스파셜 필터에 비해서는 딱히 장점이 있다고는 볼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이렇게 계단형 함수에 의해서 나오게 되는 약간 이런 인위적인 이미지 처리 결과를 최대한 제어하기 위해서 애초에 필터 함수로 쓰는 함수의 프로파일을 최대한 연속적으로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좋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 대안 중에 하나가 이런 Butterworth 필터링이 되겠습니다. Butterworth 필터링이라고 하고요. Butterworth 필터링은 이렇게 계단의 함수로 뚝 떨어지는 게 아니고 1부터 0까지 이렇게 약간 시그모이드 함수 형태로 떨어지게 만든 겁니다. 시그모이드를 만들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Butterworth 필터링에서는 이렇게 어떤 스퀘어 루트 형태의 거리가 분모에 들어가서 어떤 기준이 되는 거리에 대해서 노멀라이즈한 값을 다시 이렇게 파워 펑션으로 만들어내는 함수의 프로파일을 가지게 됩니다. 이 경우에는 우리가 여기 이 파워를 조절하면, 즉 이 n값을 조절하면 조절할수록 n값이 커지면 커질수록 이게 얼마나 이 깎아지는 듯한 절배가 가까워지는지를 조절할 수 있게 됩니다. 예를 들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 버터워스 필터링에 들어가는 이 함수가 파워가 n이 1에서 2, 3, 4로 점점 높아질수록 보시다시피 점점 가팔라지는 것을 볼 수 있죠. 따라서 이제 n이 굉장히 커지게 되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아이디어라는 그런 깎아지는 듯한 헤비사이드 펑션으로 수렴하게 될 것입니다. 로우 패스 필터와 하이 패스 필터 모두 다 여러분이 아실 수 있을 거고요. 로우 패스 필터와 하이 패스 필터는 그냥 1을 여기다가 원래 함수를 1에서 빼냐 아니면 그대로 쓰느냐 그 차이가 될 겁니다. 굉장히 가우시안 펑션과 닮았지만 또 가우시안 펑션과는 약간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버터워스 필터링을 쓰는 경우는 어느 정도 로우 패스 필터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로우 패스 이내에서는 거의 유니폼한 가중치를 두게 되고 하이 패스에 대해서는 여기 D 이후에서는 굉장히 아주 스무드한 그레이주얼한 이런 가중치의 분포를 주는 것이 특징이 되겠습니다. 하이 패스에서는 반대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기울기를 얼마나 급하게 정하느냐, 그리고 이 컷오프, 노멀라이즈 할 수 있는 컷오프 역할을 할 수 있는 이 D 값을 얼마나 멀리까지 설정하느냐에 따라서 이 필터의 퍼포먼스가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버터워스 필터링 해가지고 로우 패스 필터를 한 것과 하이 패스 필터를 한 것의 결과의 비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다시피 로우 패스 필터와 하이 패스 필터를 한 경우에 그냥 아이디어란 것에 비하면 확실히 리플들이 사라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헤비사이드 펑션을 쓸 경우에는 싱크 함수의 영향 때문에 여기는 리플들이 이렇게 잔뜩 생겼었는데요. 지금 보시다시피 버터워스를 할 경우에는 그런 가중치의 분포가 시그모이드한 함수의 형태로 연속성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보시다시피 굉장히 연속적인 분포를 가지고 있음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로우 패스와 하이 패스, 마찬가지로 로우 패스 경우에는 약간의 블러가 되어 있지만 어느 정도는 이제는 이미지 처리가 되는 것을 볼 수 있겠고요. 하이 패스인 경우에는 여전히 엣지 정보를 잘 잡아내는 것을 여러분이 확인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버터워스 필터가 있으면 마찬가지로 이런 어떤 연속성의 성질을 가지고 있는 다른 함수들도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죠. 대표적인 것이 바로 가우시안 펑션이 될 것입니다. 가우시안 펑션 같은 경우는 자동적으로 이런 익스포넨셜 디케잉한 이런 함수들을 우리가 예상할 수 있게 되겠고요. 로우 패스 같은 경우에는 그냥 원래 오리지널 가우시안을 쓰면 되겠고요. 하이 패스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1을 원래 가우시안 펑션을 1에서 빼주면 됩니다. 그럼 이제 반대로 이렇게 되겠죠, 맞죠? 여기서 이제 우리가 조절할 수 있는 것은 바로 분산 역할을 하는 D0 제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분산이 커지면 커질수록, 즉 D0가 커지면 커질수록 이 분포 함수가 점점 와이드해지겠죠. 와이드해지면 와이드해질수록 어떤 함수가 되겠습니까? 결국은 나중에는 거의 평탄한 이런 이 직선 형태의 그래주얼리 바뀌는 형태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런 로우 패스와 하이 패스 필터의 이 필터링 범위를 결국은 이 분산 역할을 하고 있는 D0의 범위를 가지고서 우리가 조절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가우시안 필터를 한 결과를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위에 있는 것은 분산을 좀 표준 편차를 굉장히 작게 잡은 거죠. 즉 이제 필터할 수 있는 범위를 굉장히 작게 잡은 겁니다. 그리고 아래에 있는 것은 필터할 수 있는 범위를 좀 크게 잡은 겁니다. 10에서 30으로 3배 증가했죠. 그 경우에는 확실히 더 많은 정보들이 보정이 된 것을 여러분이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하이 패스 필터를 통과한 것도 보시면 이제는 하이 패스 같은 경우에는 이 시그마가 커지면 커질수록 이번에는 그만큼 더 많은 정보들이 사라진다는 것이 되죠. 맞죠? 그래서 시그마가 작을 때는 이 엣지 정보로부터 이렇게 퍼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을 텐데 시그마가 굉장히 커질 때는 그만큼 많은 정보들이 사라진 상태에서 정말 엣지에 해당하는 애들만 제뉴인하게 나타날 테니까 엣지를 중심으로 퍼져 있는 듯한 이미지가 많이 삭제된 것을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다른 세부적인 이런 디테일들이 좀 사라진 것도 여러분이 확인하실 수 있죠. 자, 그래서 이제 가우시안 필터링을 가지고 다양한 어떤 형성을 가지고 있는 이미지들을 이제 우리가 하이 패스 필터링한 결과들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거리를 그러면 작게 가져가는 게 좋으냐, 높게 가져가는 게 좋으냐라는 궁금증을 가질 수 있을 겁니다. 분산을 작게 가져가면 작게 가져갈수록 손실률은 작겠지만 그만큼 이미지 처리를 통해서 우리가 선택적으로 확인하고자 하는 정보들이 많이 사라질 수가 있겠고요. 이런 D0, 즉 분산의 범위가 너무 넓어지면
선택적으로 우리가 찾고자 하는 정보를 얻을 확률은 있지만 그만큼 신호의 손실이 많이 주로 없어진 신호가 많이 손실된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보존해야 되는 신호들마저 사라졌을 가능성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경우에 대해서 결국은 어떤 정해진 답은 없고요. 이런 DJ로 분산값을 여러분이 조금씩 바꿔가면서 이 이미지 필터가 된 결과를 가지고 우리가 찾고자 하는 정보들이 잘 드러나는지를 다시 테스트하는 방법을 여러분이 쓰셔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2dimensional DFT를 이용한, 그러니까 이제 Discrete Fourier Transform을 이용한 가우시안 필터링의 몇 가지 사례를 계속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번에는 이제 로우 패스 필터를 한 결과가 되겠습니다. 맨 왼쪽에 있는 것은 오리지널 이미지가 되겠고요. 두 번째 그리고 세 번째 있는 이미지는 가우시안 로우 패스 필터에서 우리가 보존하고자 하는 정보량이 분산을 기준으로 봤을 때 100까지 가느냐 아니면 80까지 가느냐의 차이가 되겠습니다. 특히 여기 확대한 이미지를 보시면 알겠지만 어느 정도 이게 분산을 어디까지 인정하느냐에 따라서 이미지의 디테일이 어디까지 보존이 될 수 있는지 여러분이 어느 정도는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특히 요 눈가에 있는 주름 부분 같은 거 보시면 사라졌는지 안 사라졌는지가 약간씩 차이가 나는 것을 여러분이 볼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필터링 함수, 지금까지 배웠던 필터링 함수 3개를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합시다. 일단은 맨 위에 있는 것은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그런 헤비사이드 형태의 절벽 형태의 함수가 되겠습니다. 이건 지금 다 우리가 하이패스를 기준으로 좀 다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있는 것은 버러워스였고요. 맨 마지막에 있는 것은 가우시안이었죠. 그래서 특히 버러워스와 가우시안은 굉장히 닮은 듯 보이지만 가우시안이 훨씬 더 분포 면적이 넓기 때문에 약간의 이제 퍼지는 블러링이 되는 효과들은 더 가우시안이 더 뚜렷하게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이제 아이디얼한 이 필터, 그러니까 절벽 형태의 필터, 그리고 버러워스 필터, 그리고 가우시안 필터를 활용해서 이런 정보들이 얼마나 잘 필터링이 될 수 있는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맨 왼쪽에 있는 그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이디얼 필터를 사용해서 맨 왼쪽 위에 있는 오리지널 이미지가 이 로우 패스 필터를 거쳤을 때 우리가 컷오프 랭스를 점점 늘려가면서 얼마나 이미지들이 보존이 되는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일단은 컷오프 랭스를 너무 작게 잡아가면 이미지가 대부분 다 사라지죠. 정보들이 사라지죠. 그래서 이렇게 약간 블러된 이미지가 나오고요. 컷오프 랭스를 늘리면 늘릴수록 이미지들이 점점 원본 이미지에 다시 복원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만 물결 무늬가 어느 정도 생기는 것을 우리가 피할 수 없는 것을 볼 수 있을 겁니다. 버러워스 필터 같은 경우에는 컷오프 랭스를 굉장히 작게 잡아가도 그래도 어느 정도의 이런 이미지 보존이 되는 것을 여러분이 보실 수 있을 거고요. 확실히 아이디얼한 필터에 비해서는 컷오프 랭스를 어느 정도 좀 좁게 가져가도 많은 정보들을 살릴 수 있는 것을 여러분이 볼 수 있을 겁니다. 나중에 이미지 압축이나 이미지 복원 등이 있어서도 훨씬 더 유리한 알고리즘이 될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 예상하실 수 있죠. 맨 오른쪽에 있는 가우시안 필터 같은 것들도 어느 정도 버러워스와 비슷한 형태의 퍼포먼스를 보여줄 때 약간 더 블러링이 되는 듯한 어떤 이 뉘앙스를 여러분이 좀 발견하실 수 있을 겁니다. 결국 이런 필터링 함수들, 특히 여기 나와 있는 아이디얼, 버러워스, 가우시안 말고도 여러분이 얼마든지 이런 어떤 특정한 프로파일을 갖되 이 가중치들의 분포가 우리가 원하는 그런 특정한 펑션에 정확하게 매칭이 될 수 있는 그런 함수들을 설계할 수 있고요. 그 설계한 함수들을 실제로 이미지 처리에다가도 활용을 하실 수 있습니다. 결국은 만족해야 되는 것은 이러한 프로파일이 그냥 임의로 만든 프로파일이 아닌 어떤 특정한 정보를 추출하기에 최적이 될 수 있는 그 근거 자료를 여러분이 확보하시면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미지, 불연속 함수 형태의 2차원 이미지, 2차원 행렬 형태의 이미지를 우리가 이제 프리에 변환하는 것을 계속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프리에 변환을 할 때, 이미지 처리를 할 때 결국은 우리가 보게 되는 주요한 데이터는 프리에 변환된 함수 그 자체지만 보통은 그 함수의 절대값과 위상을 우리가 분리할 수 있게 되죠. 그래서 파트 1에서 배우셨지만 어떤 그 small f, x, y라는 함수를 프리에 변환을 해서 large f, u, v라는 함수로 바꿨을 때 걔네들을 우리가 극적분 형태로 다시 변환시키면 걔네들의 absolute value, 즉 프리의 스펙트럼, 그리고 걔의 absolute value의 제곱이 되면 프리의 파워 스펙트럼이 되고요. 그리고 그것에 곱해질 수 있는 exponential i, 파이, 그 i파이가 나오죠, 맞죠? 그래서 그게 이제 위상이 되는 거였죠. 그래서 이제 어떤 위상과 그리고 절대값을 알고 있기 때문에 위상 정보 따로, 절대값 정보 따로, 즉 스펙트럼 정보 따로, 위상 정보 따로 우리가 표시할 수 있습니다. 분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 슬라이드에 나와 있는 왼쪽 원본 이미지를 프리에 트랜스폼에서 만약에 스펙트럼만 뽑아내면 이러한 중간 그림이 되고요. 페이즈만 뽑아내면, 즉 각도만 뽑아내게 되면 맨 오른쪽 그림이 됩니다.
보시다시피 페이즈가 바뀐다는 것은 이 스펙트럼에서 절대값이 아닌 어떤 방향에 의존하는 정보들이, 즉 결국은 엣지 같은 것들은 방향에 굉장히 의존을 많이 하죠. 어느 방향으로 바뀔 것인지가, 시그널들이 어느 방향으로 바뀔 것인지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이렇게 페이지가 not 페이지 위주로 표시하는 정보가 오히려 더 많은 정보를 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푸리어 트랜스폼을 하신 경우에 그 값 자체를 그냥 활용하시는 게 아니고 이렇게 두 가지 정보를 분리해서 활용하면 훨씬 더 풍부한 정보들을 우리가 뽑아낼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특징을 우리가 가장 극명하게 볼 수 있는 예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지문 처리인데요. 예를 들어서 지금 맨 왼쪽에 나와 있는 이런 그레이스케일의 지문 이미지를 생각해 봅시다. 이 이미지를 푸리어 트랜스폼을 한 다음에 그 중에서 스펙트럼 정보만 뽑아내는 것이 바로 가운데 이미지가 되겠습니다. 어느 정도 지문이라는 어떤 뉘앙스는 살고 있지만 대부분 까만색이 되기 때문에 이 지문의 특징을 뽑아내는 것에 있어서는 굉장히 불리한 이미지가 됐습니다. 근데 이제 오른쪽 이미지 같은 경우에는 페이지만 뽑아내는 겁니다. 페이지만 뽑아낸 경우에는 결국은 이 페이지, 특히 지문 같은 경우에는 항상 순간적으로 방향들이 바뀌죠. 무슨 얘기냐면 같은 이런 주기를 가지고 있어도 그래서 이렇게 휘어져 있는 부분들, 이렇게 엄청 휘어져 있는 부분들, 여기서 이렇게 꼬아져 있는 부분, 이렇게 서로 세 개가 만나는 부분 같이 방향들이 수시로 바뀌고 있기 때문에 이런 방향의 변화에 대한 정보를 추적하는 데 있어서는 지문이, 특히 지문같이 이렇게 방향이 변하는 정보를 우리가 추적하기 위해서는 오히려 이렇게 위상의 변화가 훨씬 더 이러한 정보들을 줄 수 있는 좋은 툴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확인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당연히 이런 위상 정보를 우리가 망가뜨리면 당연히 이런 지문 이미지를 처리하거나 복원하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많은 애로사항이 생기겠죠. 예를 들면 이 왼쪽에 있는 원본 그림 봅시다. 이게 이제 어떤 마이크로 칩의 확대 사진인데요. 전자현미경 확대 사진이 되겠는데요. 자, 이 칩에 대해서 우리가 푸리어 트랜스폼을 한 다음에 위상 정보를 이제 따로 뽑아냅니다. 그 다음에 강제로 그 위상 정보에다가 그냥 위상 정보를 반만 한다. 즉 0.5로 곱해버린다. 그런 다음에 다시 그것을 역변환해서 이미지를 구축하면 이렇게 보시다시피 원래 이미지에서 보지 못했던 약간 텍스처 같은 것들이 생기게 되죠. 그렇죠? 엣지 정보들이 점점 여기 다른 정보들하고 뒤섞여 있는 겁니다. 그 위상이 가질 수 있었던 고유한 정보가 그만큼 가중치가 줄어들었기 때문인 것이죠. 여기다 만약에 0.25를 또 곱한다. 그러면 이제 더 위상 정보가 사라지니까 보시다시피 텍스처들에 더 파묻히게 되는 그런 형태가 나오게 되는 것이죠. 이게 오히려 나쁜 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특정한 이미지를 만약에 좀 보안을 가지고 이 이미지를 감추고 싶다 할 경우에는 이런 위상 정보를 우리가 어떤 식으로 어떤 특정한 함수를 통해서 감추고 난 다음에 그 함수에 역함수를 취해서 다시 복원하면 되기 때문에 결국 이런 위상 정보 속에다가 우리가 전달하고자 하는 그런 인포메이션들을 아주 보안성 높게 감출 수 있는 방법이 될 수도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미지를 가지고 계속 푸리어 트랜스폼을 가지고 이제 어떻게 노이즈 처리를 할 수 있는지, 기능성 처리를 할 수 있는지를 보고 있는데요. 여기서 이번 슬라이드부터 또 제가 전달해 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굉장히 또 흥미로운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특히 일명 밴드 리젝트라는 혹은 이런 패턴 리젝트라는 이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어떤 경우에 우리가 많이 쓰는 거냐면 주로 우리가 원치 않는 주기 혹은 노이즈들이 껴있는 그런 이미지에서 우리가 그럴 필요 없어 하는, 그러니까 누가 봐도 이것은 우리가 처리하고자 하는 이미지에 있어서는 필요 없는 정보로 보이는 그런 정보들을 골라서 뽑아내고 싶을 때, 타겟팅해서 뽑아내고 싶을 때, 처리하고 싶을 때 쓸 수 있는 방법론들이 되겠습니다. 지금 왼쪽에 나와 있는 건 뭐냐면 어떤 이제 푸리어 트랜스폼을 한 이미지 중에서 요 환이죠. 환 안에 들어가 있는 이런 정보들에 대한 가중치는 다 빵으로 만들겠다는 거죠. 물론 이것을 어떤 스텝 펑션 라이크하게 칼같이 할 수도 있고 약간 블러가 되게끔 할 수도 있죠. 여기 같은 경우에 약간 무슨 얘기냐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갈 때 약간 이렇게 약간 딤한 부분에서 진했던 부분에서 다시 딤한 부분으로 이렇게 블러가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을 겁니다. 반대 작용도 가능하죠. 요 환 안에 들어가 있는 정보만 살리겠다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그러면 여기다가는 가중치를 1을 넣고 나머지다가 0을 넣으면 이런 식의 필터를 만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환 안에 들어있는 정보를 죽이냐 아니면 살리냐, 그것에 따라서 얘들을 포지티브 밴드 리젝트라고 그러냐 아니면 네거티브 밴드 리젝트라고 그러냐 라는 것을 우리가 정의를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어떤 역할을 하는지 한번 사례를 봅시다.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어떤 이미지를 찍었는데 이미지에 모종의 원인이 생겨서 이렇게 주기가 아주 필요 없는 주기가 같이 껴버린 이런 이미지를 얻어칩시다. 그럼 이 주기만 우리가 제거하고 싶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한번 보도록 하는 겁니다. 일단은 이 이미지를
2디멘전al FFT를 하면 원본 이미지에서 보지 않았던 이런 바둑판 형태의 4가지 수평선, 수직선이 생긴 것을 볼 수 있을 겁니다. 특히나 이 수평선과 수직선이 만나는 이 점을 보시면 알겠지만 이 중심에서부터 이 점까지의 벡터 방향과 이 주기가 이 노이즈가 주기적으로 나열된 방향이 정확하게 일치하죠. 즉 다시 말하면 이 주기 그리고 이 방향은 이 아티피셜한 주기적 노이즈를 나타내는 시그널이라고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우리가 이 주기에 해당하는 시그널을 날려버릴 수 있겠다라고 생각해서 여기다 이제 환을 그린 다음에 이 환에 들어가 있는 시그널들은 가중치를 0을 주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다시 역변환을 하면 보시다시피 줄무늬가 완벽하게 사라지진 않았지만 많은 줄무늬들이 사라진 것을 볼 수 있죠. 줄무늬들이 다 사라지지 않은 이유는 주기를 이렇게 해서도 잡을 수 있지만 주기를 이렇게도 잡을 수 있고 주기를 이렇게도 잡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보시면 알겠지만 사실은 이 점만 없앨 게 아니고 요 선을 다 없애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다른 되겠죠. 그것이 바로 노치 필터링이 되겠습니다. 노치 필터링은 이렇게 환을 그리는 게 아니고 여기 네모난 박스를 그리는 겁니다. 아니면은 이렇게 요 선을 다 없애겠다는 뜻이 있는 거죠. 수직선도 없애고 수평선도 없애고. 그러면은 충분히 얘네들의 가중치를 가지고 얘네들이 0을 놓고 우리가 다시 역변환을 하면 보시다시피 앞서서 우리가 제거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그런 줄무늬들을 제거한 것을 볼 수가 있겠죠. 그렇지만 여전히 많은 줄무늬들이 남아있죠. 이런 것들은 이제 나중에 제가 또 강의하게 될 이제 셀리언시 매핑 방법을 통해서 제가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드릴 기회가 있을 겁니다. 자, 줄무늬가 아니고 예를 들어서 이번엔 체커보드 형태의 이런 이미지가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이 신문 인쇄소에서 인쇄를 할 때 이런 해상도가 낮은 윤전기를 쓰게 되면 가끔씩 이렇게 해상도가 높았던 이런 사진들에 보이지 않는 효과 때문에 이렇게 원치 않는 닷 패턴들이 주기적으로 찍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닷 패턴들은 또 주기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이미지를 우리가 프레이 트랜스폼 하면 보시다시피 이런 닷 어레이들이 규칙적으로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 누가 봐도 이것은 요점들은 이 각각의 이쪽 방향의 주기에 해당하는 시그널들이 여기에 지금 반영이 되어 있는 프레이 트랜스폼 시그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반대로 얘기하면은 요 점들을 모두 가중치를 빵을 주면 요 점들에 해당하는 요 줄무늬 그리고 요 체커보드 무늬가 사라질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추측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닷 패턴이 주기적으로 나와 있는 노치 필터링을 우리가 프래그 필터링이라고도 하고요. 사실 고체 물리학이나 결정학에서는 여러분들이 이제 역공간 어떤 보통 결정질 소재의 전자현미경 사진을 찍고 그 전자현미경을 이용해서 그 결정질 소재의 결정성을 보고자 할 때 이러한 FFT 이미지를 많이 찍게 되는데 얘네들이 어떤 시메트리를 가지고 있고 어떤 레디스 컨스탄트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FFT 상에서의 닷 패턴들이 나타나는 경향이 달라집니다. 그랬을 때 그 닷 패턴들을 만약에 닷 패턴만 뽑아내고 싶다. 그러니까 걔네들의 어떤 그런 크리스탈 리니티만 보고 싶다. 그러면 얘네들한테 이번에는 0을 씌우는 게 아니고 2를 씌우면 되는 것이죠. 그러면은 나머지 노이즈들은 다 씌우고 나서 그 크리스탈 리니티의 시메트리와 레디스 컨스탄트에 해당하는 시그널들만 우리가 선택적으로 뽑아낼 수 있을 겁니다. 어쨌든 지금 이미지 같은 경우에는 이게 지금 우리가 원치 않는 노이즈니까 얘네들을 일종의 마스킹을 하는 거죠. 그런 다음에 다시 역변환을 하면은 보시다시피 많은 체커보드 형태의 노이즈들이 사라져 있는 것을 여러분이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이것은 제가 파턴에서 잠깐 말씀을 드렸던 이제 그런 효과들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도 우리가 원치 않는 이 가로 줄무늬가 세로 방향으로 쭉 배열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 세로 방향으로 주기가 생겼으니까 세로 방향에 이런 시그널들이 생긴 겁니다. 우리가 그럼 반대로 이 세로 방향의 시그널들에 대해서 가중치를 0을 두고 역변환을 하면 이 세로 방향에 배열되어 있던 이 가로 줄무늬들이 다 사라지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죠. 반대로 이 세로 방향으로 배열된 이 가로 줄무늬들이 이번에는 가중치를 0으로 부여받는 게 아니고 반대로 1로 부여받았다. 그러면 이렇게 줄무늬만 따로 뽑아낼 수 있게 되겠죠. 이것이 바로 프레이 트랜스폼이 줄 수 있는 굉장히 아주 유니크한 장점이 되는 겁니다. 이미지 처리에 있어서. 결국은 이 역공간에서 보여지고 있는 이런 absolute value의 디스트리뷰션 혹은 페이지의 디스트리뷰션을 가지고서 우리가 얼마든지 많은 정보들을 특히 유용한 정보들을 뽑아낼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자, 또 마찬가지입니다. 피어리딕한 노이즈를 제거하는 데 있어서도 역시 이러한 프레이 트랜스폼이 많이 작용을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왼쪽에 있는 원본 이미지 그리고 가로 줄무늬가 있는 이미지, 세로 줄무늬가 있는 이미지들은 보시다시피 우리가 프레이 트랜스폼을 했을 때 이런 절대값들의 배열이 특정한 방향마다 찍히게 됩니다. 결국은 이런 특정한 방향마다 찍히게 되는 이런 점들을 우리가 다 마스킹을 한 다음에 역변환을 하면
이런 필요 없는 artificial한 노이즈를 제거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맨 위에 있는 것은 이런 가로 줄무늬 같은 것들이 제거된 방향이고요. 아래에 있는 것은 대각선 줄무늬가 제거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이 보시고 있습니다. 이런 마스킹을 할 때 마스킹 함수를 또 어떻게 할 것이냐? 그냥 단순히 이렇게 어떤 헤비사이드 형태의 함수를 할 것이냐, 아니면 아까 잠깐 보셨던 뭐 버러거스나 가우시안 같이 컨티뉴어스한 함수의 프로파일을 가지고 있는 필터 함수를 쓸 것이냐는 그때그때 여러분이 선택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TEM 많이 찍으신 분들은 많이 배우셨겠지만 TEM 이제 이미지 소프트웨어에는 이렇게 FFT 이미지를 우리가 이제 브래그 필터링 할 수 있는 그런 각종 툴들이 있는데요. 거기서 이제 이런 마스킹을 할 때 마스킹하는 그런 펑션의 프로파일을 결정할 수 있는 옵션들을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는 여러분이 이것저것 다 시도를 해보신 다음에 우리가 얻고자 하는 정보를 가장 잘 전달할 수 있는 그런 필터들을 여러분이 찾으시면 되겠죠. 자, 뭐 예를 들면 또 이런 부분에도 우리가 쓰일 수가 있겠죠. 어떤 사람의 지문을 보고 싶은데 지문은 보시다시피 이제 주기는 어느 정도 있지만 배열 방향이 정확하게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닷 패턴으로 나타나는 게 아니고 화학 패턴으로 나타나야 되겠는데 이 중에서 그나마도 이렇게 닷 패턴으로 나타나는 애들은 이렇게 어떤 모기장에 찍혀있는 이런 모기장 이미지 같은 게 되겠죠. 예를 들어서 이런 이미지들은 당연히 이렇게 닷 어레이로 나타나게 되겠죠. 얘네들의 가로, 세로 혹은 이런 약간 기울어져 있는 이런 대각선 방향으로의 주기가 해당하는 이런 어떤 프리어 트랜스폼의 absolute value distribution 할 겁니다. 그러면은 이 점을 중심으로 해서 이런 마스킹이 될 수 있는 점들은 다 피어레티컬하게 사실 계산이 되죠. 왜냐하면 이 주기 하나를 알고 있으면 얘네들은 똑같은 주기를 가지고 있을 테니까 결국 얘네들도 레티스가 됩니다. 레티스의 프리어 트랜스폼은 결국 레티스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이 레티스를 보이지 않는 점까지 다 제거해버리고 나면 보시다시피 그 레티스에 해당하던 이미지들이 많이 사라지고 어느 정도 정확한 이런 백그라운드 노이즈가 사라진 이런 핑거프린트 이미지를 우리가 뽑아낼 수 있음을 여러분이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이렇게 어떤 이미지를 찍는 하드웨어의 어떤 기계적인 한계 때문에 노이즈가 껴있는 경우가 있었는데 사실 그렇게 노이즈가 낀 경우에도 이렇게 노이즈가 주기적으로만 나와 있다면 우리가 이런 필터링을 통해서 노이즈들을 많이 제거할 수 있다라는 것도 여러분이 확인하시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몇 가지 안 남았는데요. 디블러링이 되는 이런 이미지 필터링도 우리가 프리어 트랜스폼을 이용해서 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디블러링, 특히 어떤 디블러링인 경우냐면 피사체가 너무 빨리 움직이는 경우입니다. 근데 움직일 때 우리가 이제 한 가지 가정을 합니다. 이 움직임이 평행 이동을 하는 것이다. 즉 어느 한 방향으로 빠르게 속도를 가지고 움직이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평행 이동을 하는 경우에는 결국은 그 평행 이동에 해당하는 어떤 필터 매트릭스가 있었을 것이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파트 1에서 봤을 경우에는 그것이 뭐였냐면 위상이 변화되는 거였죠. 맞죠? 그래서 이제 그런 위상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는 어떤 그 행렬을 미리 우리가 정의를 하고요. 그래서 이제 뭐 미리 추측을 해야 되는 거죠. 이 방향으로 이만큼 움직였으니까 그거에 해당하는 그런 평행이동 행렬을 먼저 정의하고 그 평행이동 행렬의 프리어 트랜스폼을 우리가 뽑아냅니다. 그리고 이것을 가중치로 두죠. 그래서 그 프리어 트랜스폼을 한 행렬의 성분이 어떤 특정한 스레시홀드보다 작으면 1, 크면 0을 어떤 그냥 원래대로 놔둡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는 어떤 의미냐? 이것을 이제 우리가 역행렬을 통해서 원본 이미지를 그만큼 디블러링을 한 가중치를 나눠주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말하는 D는 이미지가 디블러링을 했는지 안 했는지를 나눌 수 있는 스레시홀드가 되는 것이고, 이것은 우리가 할 때마다 경험적으로 정해야 되는 값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역행렬을 했을 때 원래 블러드된 이미지를 이렇게 평행이동, 갑자기 빠르게 특정한 방향으로 움직인 어떤 그런 작용을 나타낼 수 있는 프리어 트랜스폼의 한번 필터가 된 행렬로 얘네들을 나눠주게 되면은 결국 얘네들이 그런 필터가 디블러링 필터가 된 어떤 이미지들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이제 왼쪽에 있는 이미지는 원본 이미지고요. 이제 여기 중간에 있는 이미지는 한번 블러가 된 이미지고, 그래서 이제 이것을 우리가 없애기 위해서 요 H 항렬을 만든 것이 요거고, 요것을 이제 여기다가 역행렬을 곱해서 만든 디블러링 이미지가 여기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완벽하게 디블러링이 된 건 아니지만 원래 블러링이 된 이미지에 비하면 어느 정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들이 다시 세워지는 것을 여러분이 보실 수 있습니다. 자, 또 여러 가지 이런 프리어 트랜스폼 기반의 이미지
프로세싱 할 수 있는 필터 혹은 각종 이제 함수들이 있는데요. 제가 또 소개시켜드리고 싶은 이 이미지 처리 방법은 노이즈 처리, 특히 혹은 이미지 강화를 위해서 쓰고 있는 홀모몰픽 필터링이 됩니다. 이거는 어떤 피사체가 움직인다기보다는 피사체에 주어지는 광원, 뭐 예를 들어서 어떤 엑스레이 이미지나 어떤 PET 이미지나 이런 것들은 이제 동시에 모든 광원을 골고루 받는 경우도 있겠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어떤 특정한 부위가 다른 부위보다 더 광원을 많이 받았을 경우가 생기죠. 그런 경우에는 오히려 이제 그런 것들을 좀 보정해 줄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한데 그 보정을 위해서 우리가 로그 함수를 씁니다. 로그 함수를 쓰면은 보정을 하기 전보다 보정을 한 이후에 로그 함수로 보정을 한 이후에 맥시멈 값과 미니멈 값의 차이가 많이 줄어들게 되죠. 왜냐면 그것이 로그 함수의 특징이기 때문에 그렇죠. 익스포넨셜은 반대로 맥시멈 값과 미니멈 차이가 굉장히 더 증폭이 되죠. 그래서 이제 이게 광원이 너무 많이 증폭된 경우는 그 차이를 일단 로그 함수로 죽여놓을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다가 지금 로그 함수 처리를 하고요. 로그 함수가 된 것을 일단은 프레이 트랜스폼을 하고 프레이 트랜스폼 한 거에다가 우리가 어떤 필터링을 하냐면 여기 호모몰픽 함수 필터링을 하는데요. 이 호모몰픽 함수 필터링은 일종의 하이패스 필터하고 비슷한데요. 대신에 여기 이제 약간 바이어스가 껴있는 하이패스 필터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미지의 엣지 정보를 좀 더 살리면서 그 다음에 다시 원상 복구, 즉 인버스 프레이 트랜스폼을 한 다음에 로그 함수 씌운 것을 다시 복원해야 되니까 이제 익스포넨셜을 한 다음에 그래서 이제 이미지 처리된 걸 보입니다. 그래서 왼쪽에 있는 게 원본 이미지고요. 오른쪽에 있는 게 한번 강화가 된 이미지가 되겠습니다. 보시다시피 이제 뇌에 어떤 CT 사진 같은 걸 찍으려고 그랬다면 영상을 찍으려고 그랬을 때 뇌에다가 만약에 너무 조형제가 많이 들어가고 이미지가 대부분 일로 다 강조가 돼서 인텐시티가 일로 너무 강화가 된 그래서 약간 왜곡이 된 어떤 이미지들이 보시다시피 이제 로그와 그 다음에 홀모몰픽 필터링과 그리고 익스포넨셜 보건 과정을 거쳐서 어느 정도는 균등한 인텐시티를 가지고 있는 이미지로 환원됐다는 것을 여러분이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이런 경우에서 조도가 불안정한 경우에 대해서도 이러한 방법론들이 쓰일 수가 있게 되겠죠. 왼쪽 같은 경우에는 앞에 있는 이 물체가 너무 많은 시그널을 받고 있죠. 그래서 내부의 정보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를 우리가 모르고 있죠. 근데 내부의 정보가 충분히 조도를 받았다는 가정하에 그래서 여기다 로그를 씌우고 호모몰픽 필터링을 하고 다시 익스포넨셜을 하면 보시다시피 오른쪽에서 보시다시피 내부에 아직 없긴 합니다만 원본에 비하면 어느 정도 정보가 살아있는 그런 효과를 우리가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호모몰픽 필터링에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보시다시피 광원의 어떤 위치가 불균형하거나 광원을 흡수한 정도가 불균형하거나 아니면 다른 모종의 원인에 의해서 이미지 자체에 어떤 바이어스가 껴있을 때 특히 맥시멈과 미니멈 사이가 원래보다 훨씬 더 바이어스가 껴있는 것이 확실한 경우에는 보시다시피 이런 호모몰픽 필터링이 훌륭한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미지 처리에 있어서 우리가 특히 라플라스 필터링에 대해서도 우리가 프리에 트랜스폼을 연결해서 생각해 볼 수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파트 1에서 이렇게 데리버티브, 어떤 함수의 데리버티브는 결국은 앞에 i 곱하기 2파이 뮤를 k 승한 거. 그러니까 first derivative는 k가 1, second derivative는 k가 2 이런 식으로 이렇게 뽑아낼 수 있는 특징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배웠을 텐데요. 우리가 라플라스이라는 것은 결국 이렇게 이게 지금 그레디언트를 두 번 한 거죠. 그래서 이게 2차원 함수, 우리가 다루게 되는 불연속 2차원 함수 fx에 대해서는 얘네들의 라플라시안을 했을 경우에 똑같이 데리버티브를 집어넣게 되면 2파이가 두 번 나왔으니까 4파이 제곱이 되고 앞에 마이너스가 되고요. i 제곱이 되니까 그 다음에 2차원이니까 u제곱 곱하기 v제곱이 되고 fx를 풀이에 변환한 라지 fuv가 나올 겁니다. 이때 이제 우리가 u제곱 더하기 v제곱을 du 곱하기 duv 전체의 스퀘어라고 우리가 보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여기 마이너스 4파이까지 4파이 제곱까지 붙은 것을 우리가 huv라는 새로운 행렬로 정의를 합시다. 그러면은 이 라플라시아는 여기다 양변에 역변환을 시키면 이 라플라시아는 어떤 행렬의 프리에 트랜스폼한 거에다가 이렇게 여기서 정의된 어떤 행렬을 곱한 값 자체를 역변한 값이 된다라는 것으로 이제 정의할 수 있게 되겠죠. 이걸 이용하게 되면 우리가 3장에서 배웠던 하이패스 필터링 픽처를 다시 정의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원본 이미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원본 이미지의 엣지가 변하는 정보를 정확하게 캐치하기 위해서 여기 라플라시안이 있었고 앞에다가 이제 선형 개수 c가 붙고 보통의 경우에는 c가 마이너스 1이 되죠. 그래서 fxy 빼기 어떤 라플라시안 fxy 이렇게 되는데 이 경우를 이제 우리가 이렇게 바꿔보겠다는 거죠. 얘를 프리에 트랜스폼한 걸 만약에 라지 f라고 했을 때 반대로 얘기하면은 라지 f를 인버스 프리에 트랜스폼은 f가 되겠죠.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라플라시아는 보시다시피
이미 인버스 프레 트랜스폼, 그 다음에 H, F로 표시될 수 있으니까 여기다 이렇게 쓰고요. 그럼 여기 F가 있고 여기 F가 있으니까 F를 밖으로 빼고 모집하고 이렇게 딱 모으고 나면은 얘네들을 따로 다른 함수로 또 정의할 수 있게 되겠죠. 걔네들을 우리가 HRO라고 부르겠습니다. 그래서 HL은 1-H가 되니까 이거는 어떤 HL 곱하기 F를 곱한 값을 인버스 프레 트랜스폼하면 그것이 바로 그냥 하이패스 필터가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이패스 필터를 할 때 이런 라플라시안 행렬을 컨볼루션을 해가지고 다 일일이 스캔할 필요 없이 미리 정해져 있는 이런 라플라시안 프레 트랜스폼한 커널과 원래 이미지를 프레 트랜스폼한 결과를 적절하게 선형으로 곱한 다음에 그냥 인버스 프레 트랜스폼을 하면 그것이 바로 라플라시안 필터를 거친 그런 행렬의 이미지의 처리 결과가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이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활용한 것이 바로 이런 것이죠. 이미 3장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런 라플라시안 필터는 공간 필터 상에서는 특히 이미지의 굉장히 세세한 엣지 형태 그리고 이미지가 바뀌는 그런 부분들의 피처 정보를 정확하게 뽑아낼 수 있는 기능성이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다만 이미지 사이즈가 크면 클수록 이런 가우시안, 라플라시안 필터를 이용한 이미지 강화는 굉장히 계산량이 많은 작업에 속하기 때문에 이 계산량을 줄이는 방법으로 지금 방금 보여드렸던 것처럼 이런 프리에 트랜스폼을 이용한 이런 라플라시안을 일종의 행렬 곱으로 바꿀 수 있는 이런 방법을 통하면 훨씬 더 계산량을 줄일 수가 있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파트 2에서는 이런 프리에 트랜스폼이 어떤 식으로 쓰일 수 있게 되고 그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기능들, 노이즈 제거를 할지, 피어라딕한 노이즈 제거를 할지, 아니면 홀모모피 필터링이 된다든지, 라플라시안 필터링이 된다든지, 로우패스 하이패스 필터가 된다든지 하는 것들을 여러분이 배우실 수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게 프리에 트랜스폼을 했을 경우에 여러분이 잊지 마셔야 될 것은 그냥 프리에 트랜스폼한 그 결과 자체를 이용한다고 중요하지만 그 프리에 트랜스폼을 했을 때 어떤 프리에 트랜스 스펙트럼, 즉 앱솔루트 밸류만 따로 이용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페이즈, 즉 위상을 따로 이용하는 방법이 있고 그리고 이런 이미지들을 적절하게 조합을 해서 또 굉장히 우리가 그동안 보지 못했던 숨어있는 정보들을 뽑아낼 수 있는 기능성이 여기에 내재되어 있다. 라는 것까지 여러분이 충분히 이해하시면 이 프리에 트랜스폼이 얼마나 중요하고 유용한 도구가 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여러분 이해하실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프리에 트랜스폼을 이용한 이미지 처리 및 분석에 대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이 프리에 트랜스폼을 이용한 일부 더 어드밴스되어 있는 기능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해드리고 다른 방식의 또 이미지 변환, 이미지 처리에 대한 내용을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